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34회 합격하신 김병준 평가사님의 공부 경험담을 듣고 있습니다. 김병준 평가사님은 2년차에 합격하셨고 오직 인강으로만 공부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아이도 태어나면서 약간 부족한 시간을 잘 쪼개서 쓰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가사님 1차 공부하신 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평가사님은 한 5년 전쯤에? 네. 5년 전쯤에 공인중개사를 따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좀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 몇 년 전에 공인중개사 따서 내용 다 까먹은 상태에서 1차 공부를 하면 이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일단 1차는 점수 몇 점 나오셨어요? 회계가 60점, 경제 57.5점, 민법이 92.5점, 감관법이 72.5점, 부동산학이 65점 나왔습니다. 민법이 되게 잘 나왔네요. 3개 틀리셨네요. 네, 맞습니다. 평균은 몇 점이죠? 69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월에 공부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10월부터 그 해 3월까지, 뭐 4월 초에 봤으니까 공부 전체적인 과목 순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회계, 경제, 민법, 감관법 순으로 한 과목씩 했고, 이제 부동산학은 이제 사이사이에 강의만 들으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공인중개사에서 먼저 하셨던 그 민법, 감관법, 학원론, 일단 요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한 5년 전쯤에 따고 나서 요거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 어때요? 좀 뭐 기억은 나시나요? 나름 자신감 있었는데 또 이게 보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용어라든지 법의 대략적인 이런 체계, 흐름은 그래도 보니까 떠올라서 마음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크죠? 예. 다 까먹은 것 같더라도 일단 전반적인 그 체계 같은 것만 내가 쉽게 잡을 수 있어도 네. 내용 채우는 거는 또 금방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민법을 되게 고득점을 받으셨잖아요. 그거는 뭐 일부러 좀 전략 과목으로 삼으신 건가요? 민법이 재밌기도 했고 회계 경제에 비해서 투입하는 만큼 이제 결과가 나오는 과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 삼았고 막판에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법은 그럼 투자한 만큼 이게 나오는데 회경은 투자한 만큼 안 나오나요? 회계 경제는 어렵기도 어렵고 민법이 법이다 보니까 조문을 위주로 공부했을 때 첫 과목으로 스타트 끊기도 좋고, 그래서 회계 경제보다 점수 따는데 유리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인중개사를 따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민감학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별로 없으신데 이 회경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안 그래도 되게 어렵다던데 요거는 뭐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도 처음에 회계 경제가 어렵다 해서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문제 보면 기본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들만 잘 풀어도 충분히 40점, 50점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두 과목 다 거의 60점 받으셨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 문제? 네. 뭐 그런 것만 잘 풀어도 네. 뭐 쉽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간단하게 뭐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코멘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회계 같은 경우는 강의는 뭐 들으셨어요? 전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 그리고 문제 풀이 강의 들었고, 회계 경제는 파이널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국은 얘네는 이제 반복인데 네. 회계는 뭘 반복하셨어요? 회계는 어려운 파트, 뭐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안 받고,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자산이나 비중 높은 파트들 위주로 공부했고요. 그리고 원가 회계, 그리고 말 문제 또 막판에 정리하면서 그렇게 계속 문제는 셀 수 없이 많이 풀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아, 문제를 그냥 셀 수 없이 많이 풀었다? 네. 그럼 문제를 뭐 회계도 이제 타시험 회계도 있고, 아니면 우리 딱 시험 기출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더 풀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회계 경제 전부 다 그냥 저희 기출 문제만 풀었고,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풀어도 충분히 40점은 넘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공부해서 40점 넘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한 60점 정도 받는 공부법이었다. 그리고 뭐 회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뭔가 코멘트를 주신다면요? 저는 처음부터 어려운 파트들은 그냥 과감하게 버렸고, 그래서 마음도 부담 덜 가지고 그 대신 나머지 문제들은 반드시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했고요. 회계하고 경제는 기본 강의, 이론 강의보다 문제풀이 강의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도 여러 번 들으셨나요? 그 문제풀이 강의를 중심으로 들었고, 또 그때 필요하면 이제 기본 강의 다시 넘어가서 듣는 그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아, 기본 강의 일단 한번 쭉 듣고 문제풀이 강의를 중심으로 들으면서 필요하면 오히려 기본 강의를 잠깐 다시 듣는 방법으로 완전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셨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셀 수도 없이 많이 풀었다는 건 대충 몇 번 정도일까요? 10번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한 7, 8번 정도 같은 문제 계속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는 강의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경제도 기본 강의랑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파이널 강의 들었고 경제는 회계보다 더 기본 강의보다 문제풀이 강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 또 듣고 또 아까처럼 기본 이론 다시 듣고 싶으면 다시 넘어와서 듣고 이것도 우리 시험 기출만 계속 반복해서 푸신 거예요? 네, 기출 문제를 위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풀고 그거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시중에 있는 그 마지막쯤에 나오는 네. 학원별 모의고사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은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법은 한번 공부했음에도 그래도 기본 강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본 강의부터 이제 문제풀이 강의까지 들었고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강의가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모의고사 매주 풀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문제풀이 강의랑 모의고사만 계속 반복하신 건가요? 문제 말고 이제 강사님이 주시는 조문 그리고 OX 그 교재를 가지고 계속 지문 OX를 치면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문제풀이에서 나온 문제들. 네. 근데 문제풀이 문제도 약간 우리 기출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거 중에서도 기출 문제만 보셨어요? 네, 저는 기출 문제만 봐도 사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모의고사도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아, 우리 시험 기출 문제랑 모의고사 그리고 조문 OX 그것만 계속 반복했다. 네, 네. 요거 대충 몇 번 보신 것 같아요? 민법은 제가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해서는 회계 경제 비중을 많이 줄이고 민법만 한 10번 가까이 본 것 같습니다. 네, 10번 정도 반복하시면은 이제 한 3개 정도 틀린다. 92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관법입니다. 감관법은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화법도 기본 강의, 문제풀이 강의만 들었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 다시 기본 강의 넘어가서 필요한 것만 또 듣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 반복해서 보셨어요? 이것도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공부했고 강사님이 마지막에 찝어주는 그것만 또 중점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런 것들만 계속 반복했다. 일단 감가법과 관련해서 이제 좀 코멘트를 해주실 게 있다면요. 관광법도 건축법이나 도시정비법, 출제 문제에 비해서 이제 범위가 너무 넓은 파트들은 버렸고 대신 비중이 높은 국토계획법 이런 거를 위주로 체계를 잡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빼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회계도 그렇고 감가법도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뺐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럼 아까 회계에서는 그 현금 흐름이랑 사실 잘은 생각 안 나는데 그 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어렵다고 버려도 된다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파트들은 저는 일단 기본 강의는 한번 들었는데 어차피 문제 풀어보니까 그 40문제 다 못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빼도 되겠다. 그래서 바로 그냥 더 이상 미련을 버리고 안 봤습니다. 네, 강관법은 딱 도정법, 건축법만 버렸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조금 이제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건축법도 한번 봤고 근데 이제 맞추려 한다기보다 그래도 혹시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지만 제가 뭐 막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가끔씩 그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어렵네 버려 어렵네 버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아니죠? 예, 대신 버리는 과목들은 정확하게 버리되 그만큼 이제 나머지 파트들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버릴 때 신중하게 나머지 파트들은 내가 반드시 맞춘다는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원론입니다. 요거는 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 안 하시고 그냥 틈틈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강의는 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것도 기본 강의랑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는데 민법, 강간법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틈틈이 환기하고자 이제 들었거든요. 이제 막상 문제를 푸니까 계산 문제나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잘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2주, 3주를 투자하더라도 좀 기간을 정하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점수 받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공부 방법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 5년 전쯤에 공인중개사 따신 분들 오늘 평가사님이 해주신 얘기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